강간을 당하느라고 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는데 여자의 근데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 여자의 바지가 있었는데 그 바지 위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은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 경찰이 유죄의 증거라고 제출한 그 증거 중에 그 여자의 바지가 있었는데 그 바지 위에 담배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서 던지고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다고 하면 왜 바지 위에 담배가 놓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 가지. 두 번째는 DNA 검사를 했죠. DNA 검사를 했는데 여자의 팬티에서도 남자의 정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의 브래지어에서도 남자의 DNA가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는 이걸 유죄의 증거로 낸 거예요. 강간하는 와중에서 여자 음부와 여자의 가슴에 이런 침을 묻히고 정액 같은 게 묻었다 해서 냈는데, 제가 거기에서 딱 하나 잡아낸 거죠. 그게 뭐냐면 여자는 강간을 당하다가 도망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옷을 입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럼 여자의 브래지어에 남자의 DNA랄지 여자의 은밀한 부위에서 남자의 정액이나 그런 걸 나올 가능성이 제로 아닙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고 여자가 속옷을 입은 다음에 있다가 마음이 변해서 옷을 다 벗고 밖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강간당했다 주장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건 아주 과학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그 와중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입은 상처 이런 거 이제 사진 찍어서 제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 진술이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자를 이제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거죠. 여성은 대부분 물론 억울해서 증언하면서 우는 피해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피해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술이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깨지면 사실 판사가 거짓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흡수하기 위해서 막 증언하면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재판부에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피해자 여자를 증언을 하면서 여성에게 제가 물었죠. 증인은 담배를 피우나요? 예, 피웁니다. 증인 그날 담배를 피웠습니까? 네, 피웠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피웠습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습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는 어디에 있었나요? 제 주머니에 있었겠죠. 그러면 증인은 화장실에서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고 불을 붙이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경찰이 찍어놓은 방 바닥에 놓여있는 그 여자의 바지가 찍힌 사진을 제시합니다. 자, 지금 제 메토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
이 바지 증인의 바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지 위에 담배, 증인이 피던 담배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수사기관 일에 이 법정 일까지 계속해서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피고인이 증인의 바지를 벗겨서 내동댕이 치고 침대로 끌고 가서 강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바지 위에 굉장히 잘 놓여있는 담배는 뭐죠? 이때 굉장히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증인이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장도 전에는 이 피고인이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결정적이 나오니까 재판장의 얼굴이 달라져요. 혈색이 달라져요. 재판장도 약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검찰 측에서 제출한 DNA, 국가수가 감정한 DNA 결과 보고서를 다시 제시를 합니다. 자, 증책 매터 국가수가 작성한 DNA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한 상태에서 도망을 나왔다고 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도망 나올 때 증인의 지금 밖에 나가면 사실 증인의 알몸을 다 보여줘야 하는데 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까? 강간을 당하느라고 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국가수 감정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증인의 속옷 팬티와 브래지어에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증인은 강간을 당하면서 속옷을 입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증인의 속옷에서 검출될 수 있죠? 피해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그 과학적인 걸 제가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은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재판부도 워낙 너무나 과학적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해자한테 계속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변호인 잠깐만요. 저를 좀 제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재판장이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을 잘해보라. 그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도 결국은 우리 의견과 같은 거죠. 그럼 이 사건 자체는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이런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를 발견하냐 발견하지 못하냐는 이것은 엄청난 노하우나 전문성, 실력이 있지 않으면 이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것을 어느 타이밍에 내놓고 일단은 피해자를 하여금 모순된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 진술을 한 번에 이 증거 가지고 딱 뒤엎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의 진술은 모두가 다 탄핵돼 버리고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증거였던 이 증거가 사실은 공중으로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은 형사소권 제325조 후단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와 여자승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